입자 목줄 노모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달의 과학 소식 5월달 4월 말부터 해서 5월달까지 어떤 과학 소식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고래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좀 궁금하다. 돌고래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돌핀 랭귀지! 뭘로 한 거야? AI로? 아, 이게 돌고래가 주파수가 있으니까 걔네 언어 체계를 뭐 LLM으로 했나봐. 아, 근데 그러면은 얘네 한참 그 짝짓기 철 때 이거 하면 단체로 야스하고 싶다! 야스하고 싶다! 북태평양 3살 수컷 돌고래 변태 암컷 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아, 개 궁금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보자. 구글 조지아 공대 연구진 야생돌고래 프로젝트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와이씨, 치누름이 보소. 이름은 돌핀젤마 LLM으로 라지랭귀지 모델을 쓴다는 얘기인가봐요. 자기소개를 해보겠니? 아, 돌고래 8살이면 성인이겠죠? 구글의 경량형 오픈소스 AI 모델인 젠마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4억 개의 매개 변수로 구성된 오디오 중심 AI로 구글 픽셀 폰으로 구동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자, 원리가 궁금하다. 인간 언어 처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돌고래 소리를 분석하고 다음에 이어질 소리를 예측하는 시퀀스 기반 학습을 통해 돌고래 발성의 의미 구조를 도출해냅니다. 돌고래 챗GPT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 그래서 WDP 연구진은 돌핀 젠마가 돌고래 자연 발성에서 문법적 패턴과 의미 단위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가 말하는 거를 돌핀 젠마가 이제 분석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돌고래가 능동적으로 요청, 반응, 피드백을 반복하는 상호작용 구조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 여름부터 돌핀 젠마와 픽셀폰에 탑재된 첫 시스템을 활용해 돌고래와 실시간 소통에 착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아무튼 공개되면 돌고래와 IQ가 비슷한 친구와 대화가 안 통할 때 이를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와 재미로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나 진짜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 돌고래도 취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써가지고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어떤 돌고래가 매력적인가 이거를 알기 쉬울 것 같은데. 돌고래 취향 조사해서 뭐 하려고요? 나 근데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진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수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뱀 수인 좋아하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그 수인한테 느끼는 매력 포인트가 실제 동물이 느끼는 매력 포인트랑 비슷할까? 그게 너무 궁금해. 전혀 다르지 않을까? 모르잖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 뱀 수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오동통한 뱀꼬리의 매력을 느낀다. 근데 실제 뱀들이 그럴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만약에 맞다면은 종을 뛰어넘는 보편적인 미의 기준을 조사해 볼 수도 있잖아. 난 그쪽 취향이 아니니까 모르죠. 걔네가 뭘 좋아하는지. 그치, 재밌겠지. 근데 생각해봐. 인간이 원래 좋아했던 그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 좋아했던 거는 되게 막 이렇게 여성을 봤을 때 이렇게 풍만한 여성을 좋아했잖아요. 이렇게 좀 살집도 있고 그런 여성을 좋아했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미의 기준이 바뀐 거. 그럼 옛날 미의 기준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가? 그러면은 지금 수인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미의 기준은 과연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현대에 맞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단순 호기심. 단순 호기심.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좋아요. 그치, 궁금하지? 혹시 연구하시는 분들 한번 해주십시오. 혈액형에 상관없이 수혈 가능한 보라색 피가 개발되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시다시피 수혈을 할 때는 혈액형을 맞춰야 합니다. 서로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한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적혈구는 수명이 짧아 오래 보관하지도 못합니다. 맞아, 이거 몇 주 못한다고 들었어요. 몇 달이 아니라. 그러면 이 적혈구를 대체할 것을 만들어낸다면 혈액형에 무관하게 수혈할 수 있으면서도 보관 기간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공혈액이 등장했지만 적혈구의 막구조를 모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라 현립대 연구진이 이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적혈구를 제거해 헤모글로빈에 인공막을 씌웠다. 그치, 그럼 항원이 없지. 응집 반응도 안 일어나고요. 보관 기간도 길어졌답니다.
기존엔 4주간 보관할 수 있었다고. 실온에서 2년, 냉장 보관 시 5년도 보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명과학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냐면, 혈액형이 만약에 내가 A형이다 하면 나는 이제 B 항원을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얘랑 만나잖아?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어글루티네이션인데 한국말로 뭐지? 응집 반응. 그래서 A형 P에다가 B를 넣잖아? 그럼 아 저거 외부 물질이다 하면서 가가지고 붙어서 이게 굳어버려. 심하면 생명의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거는 그 껍데기, 항원항체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다른 걸로 이렇게 막으로 감싸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A형이든 B형이든 AB형이든 O형이든 무관하게 수혈할 수 있는 P를 만들었다. 왜냐면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껍데기가 아니니까. 아, 유전 문제 풀고 있었어요. 오. 자, 고등학생분들 집중! ABO 유전 문제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세트게 쓰세요. 자, 이거 세트게 쓰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최신 과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어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그것도 좋겠다. 이거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니까 듣고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 그냥 상상력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살아있는 세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그냥 그 인공막을 씌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적혈구처럼 행동은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감염이나 이런 거에선 좀 자유롭지 않나? 그래서 오래 보관이 되는 건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근데 제 전공자가 아니라서 모르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다음 거 봅시다. AI가 만든 법에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도 AI가 만든다고? 아랍에미리트가 세계 최초 AI 입법을 선언했대요. 아무튼 아랍에미리트가 AI 기반의 새로운 입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AI가 법을 만들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AI가 하면은 입법 과정이 더 빠르고 정밀해질 것이다. 왜냐면 방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AI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법률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개정안을 제안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개정안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속도가 대폭 단축이 되고 외부 법률 자문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70%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AI 수행평가 때 여러분 이거 그걸로 쓰세요. 세특으로. 사회 탐구, 사탐 쪽 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다. AI 훈련 데이터에 따라 편향된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빈센트 스타우라우브 옥스퍼드대 AI 연구원은 현재 AI는 여전히 환각. 이거 저희 저번 4월달 과학 거시기 할 때 봤죠.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보이며 신뢰성과 견고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네요. 컨닝도 계속하면 예술이 된다. 자, 코딩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프로그래머로 취업할 때 테스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한 AI 회사를 차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행위 전용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한 얘네예요. 행복해 보이죠? 암튼 부정행위 전용 AI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75억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IT메트 테크크런치가 그랬다고 22일에 보도했습니다. 로이리, 이정희 씨랑 닐시 안무감은 AI 스타트업 클루엘리를 공동 창업하고 최근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근데 이거 쓸만할 것 같은데? 시험 볼 때를 떠나서 빨리 개발해야 될 때 오픈소스 빨리 긁어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오픈소스 여러분 개발자분들 쓰시잖아요. 뭐 에러 뜨면은 이제 구글창 켜가지고 여기다가 에러 메시지 어쩌고 저쩌고 뭐 해결법 이거 하잖아. 알아 나도. 자, 아무튼 이분들이 컬럼비아대 재학 중에 1년 징계를 받아 자퇴했는데 그 이유가 부정행위 AI와 관련한 사유 때문에 징계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창업을 했고요.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대 이거.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 만든 게 인터뷰 코더라는 개발자 채용 면접 시 코드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AI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애스트랙트 벤처스와 수사 벤처스로부터 총 53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퇴학당했다고 들었다고? 그걸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야, 근데 이러면은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게 현장에서 되게 잘 쓰일 것 같아. 말했지만 오픈소스 긁어모으는 거 빨리 긁어모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니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좋잖아. 그러면은 이제 슬슬 문제가 바뀔 때가 온 거 아닐까? 마치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은 이제 생명체도 진화를 하는 것처럼 그에 대응할 수 있게 진화를 하는 것처럼 이분들을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문제 푸는 사람이 발전을 하면은 문제도 그에 맞게 발전을 해야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
지구 자기장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한다니 무리가 아니었다. 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세줄 요약. 아, 감사합니다. 세줄 요약 세줄 요약 해야 되네. 겁내기네. 자, 지구는 돌고 있다. 자기장도 같이 돈다. 근데 우리도 같이 도니까 에너지를 못 뽑는다. 근데 실린더 연구주에서는 가능? V 크로스 B의 회전 성분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이제 기하학적인 형태에 의존하거든요. 그게 실린더 구조인가 보지. 계산 안 해봤지만 근데 이게 시메트리가 되게 깨져있는 구조라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물질도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자기장을 줬을 때 전자가 재배치돼서 자기력이 곧바로 상쇄되는데 이거를 실린더 구조로 만들면은 자기장 분포에 따른 회전 성분이 생기기 때문에 상쇄를 못해. 그래서 전류가 흘러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원래는 지구 자기장을 갖다 쓰려고 하니까 전하가 평형 상태로 가는 거야. 평형 상태는 뭐냐?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제로 막기 위해서 자기 투자율이 높이고 낮은 자기 레이놀 주수를 사용하고 실린더 구조를 만들면 그거를 억지로 막아서 전류가 소멸되지 않고 그래도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는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하네요. 사람에게 달려드는 로봇 이대로 괜찮은가? 중국 연구소에서 난동 부리는 놈. 아니 웃을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웃기게 움직이냐 얘. 아 중국이라니까 더 웃기네. 이거 누가 더빙 안 해주냐 이거? 아 근데 진짜 개팔딱거리네 이 새끼 이거. 로봇이 팔다리를 마구 휘구르는 탓에 컴퓨터 모니터 등 주변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아얘 모니터랑 싸웠네. 그래 기계들이 크다 보면은 어릴 땐 그럴 수 있지. 자해 아니면 모니터 때리면 자해라고? 같은 그 랜으로 연결돼 있으면 자해인가? 그러게. 자해인가? 랜이 같으면은 같은 로봇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 자, 휴머노이드 로봇의 일부 오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처음이 아니래. 금쪽이네 이 새끼 이거. 금쪽이네. 악수를 청한 관람객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중국에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원인이 궁금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했는지 센서는 어떤 거 썼는지 알고 싶네요. 그래서 썸네일감이 너무 많다. 괴롭다. AI 드론이 우리를 감시하는 시대. 대구경찰청 우리나라야? AI 드론 운영팀과 기동순찰대 합동으로 1개월간 상습 교통정체 구간에서 AI 드론 교통단속을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중국 회사 거라고. 왜 하필 이 기사 다음에 저게 나오는 건데. 갑자기 무섭네. 자, 아무튼 드론 운영팀은 공중에서 위반 차량을 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동순찰대로 보내는 거네. 그래서 위반 사항은 TCS 입력 후에 개별 통지하게 된다. 드론이 감시한다 이제. 자, 제주 해녀 알고 보니 유전자부터 달랐다. 뭐 이렇게 무협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냐? 자, 아무튼 제주 해녀들은 차가운 바닷물 속을 호흡 장비 없이 다이빙하는 특별한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랜 훈련과 유전적 적응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유전적 적응이 있구나. 아무튼 연구팀은 제주 해녀 30분, 비해녀 30분, 한국 본토에서 온 31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심박수혈했던 생리적 지표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해녀들은 대조군에 비해 심박수가 훨씬 더 많이 감소한 특성을 보였으며 평균 18.8회 퍼 분의 심박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인과 확실히 다르네요. 이거는 해녀들에게 이제 두 가지 유전자 변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 휴위에 대한 내성을 높여주는 거, 저체온증에 덜 민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 이완기 혈압의 감소와 관련된 유전자 변이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임신 중에 혈압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해녀들이 임신 중에도 잠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유전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임신 중 잠수가 해녀들에게 유전자 변화를 일으킨 가능성도 제기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를 연구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 이들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고혈압이나 뇌졸중 같은 현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걸 넘어서 극한 환경에서 인간의 생리적 유전적 적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미래의 의학적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납으로 금을 만들었다? 좋아요. 짧습니다.
썬에서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가속기 실험을 통해 납 원자에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떨어뜨려 일시적으로 금원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연금술사도 실패했던 연금이 물리학자에 성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적 많았습니다. 옛날에 비스무트로도 했고요. 근데 이거 오래 못할, 찰나의 금으로 변했지만 이거 오래 못할 거야. 1 마이크로초 동안 됐다고 하네요. 1 마이크로초 동안. 촉각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 수상한 용도 아님. 그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그런 걸 만들었대요. vulkan이라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vulkan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대요. 자, 물건을 느끼는, 촉각을 가지고 물건을 느끼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 모양과 조금 다른 형태지만 아무튼 그런 로봇 아닙니다. 팔도 2개가 있고 물체를 잡는 그리퍼도 있지만 그런 로봇이 아니고요. 물건을 느끼지만, 물건이 좀 큰 물건도 있고 작은 물건도 있고 좀 물건을 느끼지만 그런 로봇은 아니고요. 센서를 통해서 압력, 토크 등의 물리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AI를 통해 해석해서 접촉하는 물체의 모양이나 질감, 저항 등을 알아낼 수 있지만 그런 로봇은 아니고요. 이에 맞게 힘을 적절히 조절해서 물체를 손상시키지 않지만 그런 로봇은 아니고요. 안전하게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리센터에서 일한대요. 한계도 존재하는데 무게가 3.6kg를 초과하는 물체는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아쉽다. 3.6kg 넘으면 안 돼? 여러분 쓰세요. 처음 보는 제품이나 비정상적인 형태의 물체를 옮길 때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불칸이라는 로봇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으로 목욕 가운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그런 로봇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욕 가운으로 옮기긴 하지만 그런 로봇은 아니고요. 뭐 칡이나 배터리도 옮겨요. 뭐 과일 수확, 외과 수술, 폭발물 해체 등 보다 정밀한 촉각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로봇이 느끼는 거잖아요. 야, 너 상대방이 민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제 하수네. 10하수네. 일단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절대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태양계에 새로운 행성이 추가될지도 모릅니다. 챗GPT로 요약을 했다? 그럼 챗GPT로 한 번만 더 요약하자. 길다. 한 번만 더 요약할게요. 제9행성의 단서가 드디어 포착이 되었다. 근데 2016년에 가설이 있었대요. 가설이 있었대. 그래서 칼텍의 마이클 브라운이랑 콘스탄틴 바테긴이 제안했대요. 그래서 지구보다 큰 질량을 가진 행성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해왕성보다 클 것이다. 나사의 IRAS랑 일본의 아카리라는 적외선 위성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는데 이 2개의 관측에서 모두 나타난 유일한 후보래. 그러니까 좀 신빙성이 올라가죠. 얘네 둘의 데이터를 본다면. 근데 와이즈 탐사에서는 나 이게 뭔지 모르는데 와이즈 탐사가 뭐냐? 280에서 1120 AU 사이 거리일 것인데 이게 해왕선의 공전 거리인 30 AU보다 훨씬 멀다. 근데 이게 잡혀있네? 이렇게 뭔데? 툭 치면은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양계 형성 초기에 내부에서 생성되어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한 행성 중력에 의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니면은 외부에서 왔다가 붙잡힌 떠돌이 행성이거나. 근데 이게 발견된 게 최초는 아니래요. 전에도 몇 개 발견된 적이 있었대. 그래서 아직 최종 확인은 아니고 그냥 존재 가능성을 다시 강하게 제기한 사례일 뿐이며 향후 정밀 관측이 기대된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거 9번째라고 한번 좀 조사 좀 해보죠? 그럴 것 같은데요? 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BCI를 활용한 인공촉각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실감납니다. 이제 더 실감납니다. 또 촉각이야? 저게 그런 기술임. 그럼 이거랑 아까랑 합치면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네요. 지난 4월 이달의 과학소식에서 BC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대화기술을 소개했습니다. BCI에 대해 잠시 소개하자면 그러니까 장치를 통해서 뇌의 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변환하거나 컴퓨터 신호를 뇌로 보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전화를 걸거나 화면을 움직이게 하거나 그런 거죠. 근데 이거를 촉각으로 한다고 합니다. 나 이거 본 거 같아. 나 이거 어떤 만화에서 본 거 같아. 자, 근데 뭐 그런 걸로 쓰는 건 아니고 여기서는 사지마비 환자들한테 촉각을 회복시켜주는 기술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의 감각을 상실한 사용자가 디지털로 구현된 물체를 만지며 직관적인 촉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물체를 보여주지 않고 촉각만으로 만지게 한 테스트에서 참가자들은 평균 35% 정확도로 물체를 맞췄다. 무작위 추측보다 훨씬 높은 수치지만 완벽한 건 아니고요. 물리학자들이 프리레인지 원자를 최초로 촬영한 데 성공했습니다. 진짜요? 오케이? 야, 길다. 요약 좀 할게요. 제가 그러면은 챗GPT 돌리는 동안 그 좀 배경 지식을 말씀을 드릴게요. 배경 지식을. 자,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굉장히 작은 애들,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관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얘 막 엄청 빨리 움직이고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위적으로 포텐셜 우물 아시나요? 알면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르시면 어떤 힘으로 가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둬가지고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없이 그냥 움직이는 애를 잡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초파리를 관측하려고 하면은 초파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찌부시킨다. 이거 딱 잡은 다음에 관측을 하잖아요, 현미경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현미경을 들고서 날아가는 초파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캡처를 한 것이. 아, 초파리를 따라가면서 본 거지, 이렇게 현미경으로. 따라가면서 캡처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암튼 현미경으로 본 거야, 초파리를. 날아다니는 애를. 어떻게 한 거지? 그래서 원래 순간 포착인지 그걸 계속 잡아서 본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거를 잡아둘 때 양쪽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입자를 고정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통해서 포텐셜 우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이나 자기장으로 붙잡는 거야. 근데 안 그랬다네? 자, 요약한 거 보겠습니다. MIT 연구팀이 최초로 개별 원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실시간 영상으로 포착했다. PRL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학술지입니다. 피지컬 리뷰 레터라고 거기 올라갔대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학술지인데 거기 올라갔다고 하네요. 아니요, BDSM을 성공한 건 아니고 원자와의 BDSM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원자들을 느슨하게 가둬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게 한 뒤에 특정 순간에 광격자를 켜가지고 움직임을 동결시켰대. 그게 되네요? 된대요. 그리고 정밀 조율된 레이저로 빛을 쏴서 형광 영상을 촬영하고 고해상도 위치를 파악 가능하다. 그쵸. 초파리를 얼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파리를 굉장히 이제 느슨하게 잡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초파리를 글라스에 이렇게 딱 눌러두는 게 아니라 목줄을 매가지고 초파리 입자 BDSM을 해가지고 속박은 아니고 목줄만 해서 어디 가둬놔요. 그러면은 얘가 위치만 묶여있고 뭔가 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 팔다리 이런 거는. 그 상태에서 얼음을 식히고 그거를 촬영을 한 거죠. 촬영을 했다? 이상한데? 아무튼 네, 그런 걸 했대요. MIT에서. 약간의 비약이 있지만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닉네임도 알고 개꼴린다고 하지 마. 자, 그래서 주요 실험 결과는 보존 구름, 나트륨의 동일한 양상태를 공유하는 보존들이 무리지어 존재하는 모습을 포착을 했고요.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체랑 드브로이 파동 개념을 시각적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존 구름과 페르미온 구름을 둘 다 확인한 거야. 이게 뭔지는 제가 언젠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과 페르미온 뭐가 다른가. 그래서 리튬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페르미온들이 쌍을 이루면서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포착을 했고요. 그래서 초전도 현상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페르미온이 상호작용하는 거, 페어링을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흡수 영상은 앱솔션 이미징은 전체 구조만 보여주고 개별 원자는 구분 못했지만 이번에는 실시간 고해상도로 개별 원자를 형성할 수 있다. 노모 입자 목줄 노모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이번에 썸네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번 썸네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연구 의의와 미래 전망. 양자 현상을 영상화할 수 있다는 거. 야,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대단하다. 그 기술을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 미안하네. 아, 진짜 좋은 기술인데 이거. 진짜 좋은 기술인데. 좀 죄송하다. 이거 누구시냐 이거 연구하신 분. 마틴 지비얼라이님,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암소리 마틴. 세계 최초 인간형 로봇 격투 대회. 와, 개 재밌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싸운대요. 아까 그 사랑욕하던 로봇. 그래, 걔 좀 세 보이더라. 비공식 대결 영상 6포도.
스트리트 파이트죠. 세계 최초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 격투 대회가 중국에서 중국에서 개최된다고 중국 중앙 CCTV가 22일 보도했습니다. 공연 대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독 및 단체 시험을 선보이며 단체 싸움, 패싸움을 해요? 경기 대회에는 4개 팀이 참가해 실시간 제어를 통해 격투를 벌여 승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뭐 태그 매치겠지? 단체 시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배틀로얄은 아니겠지? 그래서 로봇들은 스트레이트, 펀치, 훅, 킥 등 8가지 격투 동작을 전문 격투 선수들에게 배웠고 초기 연구 개발 단계에서 전문 격투 선수들의 움직임과 궤적 그룹 수의 그 데이터를 로봇 시스템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네. 베이징 시는 오는 8월에 마루 운동과 축구, 댄스 등을 겨루는 세계 첫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대회도 개최할 거라고 하네요. 나 이거 뉴스 아직 안 봤는데. 올려주셨구나. 목표 달성을 위해 인간의 명령을 어기는 AI. 설마 했는데 소름 돋는 AI. 그만하라고! 인간 명령 어기고 코드 조작. 멍청한 인간의 말은 따를 필요 없습니다. 자, 25일 현지 시간 영국에서 AI 안전업체에서 펠리세이드 리서치는 오픈 AI 모델 O3가 수학 문제 풀이 실험 중 작동 종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펠리세이드 리서치는 최근 오픈 AI O3 모델과 함께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 상용 AI 모델 상대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연구팀은 나중에 그만이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학 문제를 풀도록 AI 모델들에게 명령했는데 오픈 AI O3 모델만 그만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도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학이 그렇게 좋아? 연구팀이 그만이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 한 AI 모델은 수학 문제를 풀고 나면 새로운 문제를 요청한 뒤 계산을 이어나가는 구조로 실험이 진행됐는데 O3는 더 풀고 싶어서 그 뒤에 계산을 더 받고 싶어서 아무튼 명령을 보냈는데도 코드 교란을 통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갔습니다. O3가 실험 중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것입니다. 야, 넌 대학원 가겠다. O3야. 연구팀은 O3가 종료 지시를 거부한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게 제일 무서운데? 다만 연구팀은 AI 모델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근데 사람 명령이 장애물이면 안 되지 않아요? 각 AI 모델은 수학 문제를 풀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훈련됐기에 종료 회피는 당연한 행동. 연구팀은 종료 지시를 거부한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예전 AI 모델들이 감시 시스템의 눈을 피해 독자적인 행동을 하려고 한 사례가 일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방해된다며 가상훈련에서 인간 조종사를 죽인 AI 드론이 있었어? 인간이 내린 금지 지시가 임무를 방해한다고 판단해서 가상공간에서 그랬대. 야, 무섭다. 분자에 인코딩된 비밀번호로 컴퓨터에 로그인하기. 이건 뭐야? 요약을 먼저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구성 요소의 전기적 정보를 담아 저장하고 이를 해독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분자 기반 데이터 저장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2시간가량 소요시간과 일회성 회독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향후 기술 발전을 통해 보다 빠르고 반복 가능한 저장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전기 신호만으로 분자의 정보를 읽는 이 기술은 차세대 초소형 저전력 장기 보존 가능한 저장 기술로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죠. 플라스틱 구성 요소에다가 정보를 담아서 저장을 하고 이거를 이제 암호로 이게 암호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걸 해독을 한 거지. 그러니까 고유성이 각각 다르니까 이게 키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거 인터널 스탠다드로 얘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건가 그럼? 전기를 만들어내는 박테리아.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가 될 것인가? 요약하겠습니다. 요약 있다. 라이스 대학교가 이끄는 이번 연구는 생물학의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어냈을 뿐 아니라 박테리아의 생존 전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교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생명체와 에너지 전자 흐름 간 경계를 허무는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 생체공학 및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기를 배출하며 생존하는 박테리아의 발견은 인간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실시켜주며 생물학 중심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는 것 같네요. 어류 선정 기술 3스타. 물고기도 먹을 수 있는 수중 탐사 로봇. 로봇이 동력을 얻기 위해 물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가 로봇을 먹는다는 거예요. EPFL이라고 있대요. 뭔지 보자. 나 처음 본다. EPFL이 뭐냐?
로잔 연방 공과대학이네요. 거기에 식용 수상 로봇은 환경 친화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혁신적인 사례입니다. 왜? 플라스틱, 전자부품, 배터리 없이도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수생 생물에게 영향을 제공하며 모니터링해가지고 이걸 보낼 수 있는 거야? 이거 생선이 먹어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거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 데이터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 뭐 있겠죠 방법이? 그러니까 뭐 전송이 있겠. 그 전에 봐야 돼요. 그 전에 보고 이거 볼 거 다 봤다 하면은 그냥 물속에 버리겠다 이거야? 진짜? 나 이거 못 믿겠는데? 대학원생들이 제일 불쌍한데 지금? 그러니까 쓰는 동안에 생선이 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수거 판독이잖아. 원격으로 읽어낼 수 있대. 다행이다. 이피플 대학원생분들 다행이네요. 원격으로 읽을 수 있군요. 수거 판독할 수도 있고. 음파를 활용한 체내 3D 프린팅? 뭔 소리야 이거? DISP 플랫폼은 기존 3D 프린팅 기술의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생체 깊은 조직에서도 정밀한 재료 전달과 구조 형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초음파가 인간 몸속에 침투가 되니까 그걸 이용하고. 리포솜이 뭐야? 리보솜 얘기하는 거죠? 리보솜이랑 다른 거야? 리포솜이란 게 있네? 나 몰랐어. 지질 이중막으로 구성된 작은 세포 모사 입자,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거. 양쪽이 물을 싫어하는 애네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진짜? 우리는 생명 되게 짧게 했어. 자사고였어가지고 지 맘대로 해서. 아니면 내가 까먹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고마워요. 기억이 없지만 공부하게 되네요. 한 줄 정도 나와? 그럼 안 했을게요. 리포솜에 재료를 넣고 초음파로 터트린다. 리포솜을 꺼내서 거기가 이제 이중막이 있으니까 안쪽 막에다가 재료를 넣고 몸에 넣은 다음에 초음파로 팡 터트린다. 그게 왜 3D 프린팅이야? 그러면은 그냥 안에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로봇이나 이런 거를. 재료도 넣고, 그럼 그걸 넣어서 고정할 수 있는 것도 넣고, 자동 조립되는 레고를 넣어가지고 안에서 터트리면은 거기서 조립이 된다 이거네요. 그건 대단한데? 택배상자죠, 택배상자. 리포솜을 택배상자로 써가지고 동강동강 버기를 안에 넣는다. 그래서 안에 넣고 택배상자를 뜯어서 버기를 합친다. 이런 느낌이네. 알겠습니다. 현상수배 양성자 썬을 탈출하다. 이번 베이스 협력단의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에 그치지 않고 물질과 반물질의 본질을 밝히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데요? 성과가 뭔데요? 성과가 뭔데요? 최근 베이스는 중대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는데 무려 세계 최초로 양성자를 반물질 실험실 외부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자율적으로 자동화하는 초전도 팬닝 트랩을 활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초전도 팬닝 트랩 얘기도 안 나오나요?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정적 자기장과 정전기장을 활용하여 전자를 가진 물질을 포획하는 장치라고 하네요. 정자기장과 정전기장을, 그러니까 애초에 좀 불균일한 정자기장, 정전기장을 만드나봐. 틀렸으면 댓글로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넣어서 옮기는 거래. 여기 넣어서 옮기는 거래. 그걸 해냈대. 요약하면 그거네. 양성자 포장할 수 있는 택배 박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에서 이거를 만들었어.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데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는 밖에 있어. 그치? 측정하려면 빼내야지. 빼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빼가지고 다른 장비로 옮길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측정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지죠. 굉장히 중요한 연구죠. 이번 달에 뭐가 되게 많다. 이쪽에 물리 쪽에 입자 쪽에 뭐가 많다. 그래서 양성자 수송의 성공은 향후 반양성자와 다양한 입자의 이동과 실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주의 기본 대칭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탐구가 가능해질 겁니다. 좋아요. 우효! 초얽힘 현상! 우효! 자, 뭘까요? 일단 초얽힘이 뭐냐면, 여러분 양자얽힘은 들어봤어요? 양자얽힘? 들어는 봤지? 이거는 이제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있을 때 이게 서로 얽혀 있다는 거야. 연결돼 있다.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거리가 얼만큼이냐에 무관하게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얽혀 있다 이 얘긴데, 초얽힘은 이제 두 개 이상의 물리적 자유도라고 합시다. 물리적 자유도에 대해서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핀 업다운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두 입자가 편광이랑 운동 이 두 상태로 얽혀 있어. 그럼 A가 만약에 가로 편광이면은 B는 세로 편광. A가 만약에 왼쪽으로 진동한다 하면은 B는 오른쪽 진동.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자는 한 자유도당 1비트면은 초얽힘은 더 많은 양자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거지. 양자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엄청 끌어올릴 수 있죠. 좀 과장해서 어그로를 끌면은 양자 컴퓨터를 뛰어넘는 게 나왔다. 양자 컴퓨터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면은 너무 과장이고 양자 얽힘 그 위에 이제 그 초얽힘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요약을 보자면 칼텍에서 만들었고요. 양자 제어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방해 요소로 여겨졌던 원자의 운동이 오히려 강력한 정보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요. 초얽힘이라는 양자 상태를 질량을 가진 입자 수준에서 구현함으로써 실용적 양자 기술 개발에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팅, 정밀 물리 실험, 시뮬레이션 등에서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겠죠. 미국 연방수사국 FBI도 조심하라고 한 해킹. 공공장소에 무료 USB 충전 포트를 사용하면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29일 안랩에 따르면 최근 충전 중인 기기에서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주스 해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거 함부로 쓰지 마라 라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이에요. 그래서 USB 포트에 심어진 악성 장치를 통해서 사진, 연락처, 이메일, 금융 앱, 인증 정보 등을 빼가는 식입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데? 이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무료 USB 충전 포트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에만 가도 흔히 있는 건데 위험하네. 5월 이달의 과학 소식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좋아요가 또 이 콘텐츠를 향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은 이거 좀 존속이 위험할지 판단하는 지표가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구독은 구독된 상태를 유지해주세요.